야, 너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 응? 갑자기 그게 왜? 있잖아. 나이 들수록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잖아. 그런데 심리학자가 말하길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래. 정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맞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은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오히려 몇 가지는 숨겨야 한다더라고. 뭐라고? 친구한테 솔직하면 안 되는 거야? 솔직함과 지혜는 다른 거래.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줄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눌수록 행복은 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지요. 사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부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부가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때는 모두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다들 취업 준비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이런 공통의 경험들이 있었죠.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어떤 친구는 사업에 성공해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어떤 친구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녀들이 모두 성공해서 자랑거리가 많고, 어떤 친구는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죠. 이런 차이들이 생기면서 대화할 때 조심스러워집니다.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선별적이 되죠.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모임에도 참석하고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내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묻게 되죠. 이 사람과의 만남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서 만남에 대해 더 신중해지는 거예요. 또한 체력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만나서 술 마시고 이야기해도 다음 날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관심사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서로 비슷한 것들에 관심이 있었죠. 연예인, 드라마, 스포츠, 유행하는 것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관심사가 달라지면 대화할 거리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완전한 솔직함보다는 지혜로운 배려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3가지 배려의 기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를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모임에서 음료를 엎질렀을 때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지적하는 대신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났는데 한 친구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다고 합시다. 이때 아이고 조심하지 하면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 괜찮아, 괜찮아. 나도 어제 집에서 똑같이 했어 하면서 웃으며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갈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실수를 덮어주는 태도는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이는 상대에게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배려가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면 더 부끄럽고 민망하거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해라며 험담을 시작했을 때 이에 동조하는 대신 그분의 이런 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해 보세요. 이런 상황은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모임에서는 더 그래요. 누군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죠. 요즘 김 씨 어떻게 지내? 아, 그 사람 참 답답해. 이런 식으로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동조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듣고만 있거나. 하지만 여기서 그런데 그분이 할 때는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없을 때도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겠구나라는 안심감을 주거든요. 세 번째는 알고 있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도 나이가 들수록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평소보다 옷차림이 수수해졌다거나 만날 때 항상 저렴한 곳을 선호한다거나 이런 작은 신호들을 통해 상황을 알 수 있죠. 이때 요즘 어려우시나 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오늘은 제가 쏠게요 하거나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사장님이 서비스 많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준비되었을 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여유는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제 친구 관계에서 지혜롭게 표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디션에 대해서는 나 요즘 괜찮아 라고 표현하세요. 사실은 몸도 안 좋고 걱정거리도 있지만 친구 앞에서는 요즘 뭐 그냥저냥 잘 지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뺏는 사람을 피합니다. 자꾸 아프다, 힘들다 하는 친구는 처음엔 걱정해주지만 자주 듣다 보면 부담스러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날 때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혈압이 높아서, 잠이 안 와서 이런 이야기만 나온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머 괜찮아 하면서 걱정해 주겠지만 계속 반복되면 만나는 것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반면 늘 괜찮다고 말하는 친구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을 쓰게 되죠. 저 친구는 괜찮다고 하는데 혹시 무리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더 챙겨주고 싶어집니다. 이게 인간 심리의 역설이에요. 물론 속을 다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 좀 지치긴 하는데 뭐 잘 지나가겠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심은 담되 무게는 덜어낸 표현이니까요. 두 번째, 경제적인 이야기에는 나 그런 거 잘 몰라라고 하세요. 누가 얼마 벌었다, 어디 투자했다, 누구 자녀가 뭘 샀다. 이런 대화에서는 진솔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이후의 모임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요즘 주식이 어떻더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더라, 씨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더라, 씨 딸이 의사랑 결혼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솔직하게 반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면 부러워서 어떻게 하는 셈이 생기고 반대로 어렵다고 하면 은근한 무시나 동정을 받게 되죠. 가장 좋은 반응은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조용히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중립을 지키는 겁니다. 돈 이야기는 친구 사이에서 가장 빨리 관계를 흔드는 요소거든요. 중년 이후의 우정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쪽이 갑자기 너무 잘 나가거나 반대로 너무 힘들어지면 그 관계는 미묘해지기 시작하죠. 같이 밥 먹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늙어가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안심하고 마음을 붙입니다. 세 번째,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보세요. 속으로는 동의 못해도 특히 친구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있을 땐 굳이 이기려 들지 마세요. 이런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친구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버릇없어 라고 불평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이때 그런 애들도 있지만 착한 애들도 많아라고 반박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네. 요즘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는 논리적 승부가 아니라 감정적 공감을 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 그래요. 젊을 때는 토론을 즐기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것이 재미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보다는 내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하게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말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 발짝만 물러나도 그 친구는 당신을 편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말로 이기는 것보다 마음으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이미 아는 이야기라도 그런 얘긴 처음 듣는다라고 반응하세요. 누가 누구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도 아 진짜 나 그 얘긴 처음 들어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사회가 좁아집니다. 아이들 학교, 동네 모임, 직장 관계.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 같은 이야기를 여러 경로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야 그거 나도 들었어 하면 상대방이
김 빠집니다. 어디서 들었어? 누가 그러던 이런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죠. 하지만 진짜 몰랐어. 어떻게 된 거야? 하면 상대방이 더 많은 걸 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빗장이 풀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5번째, 만남의 마무리는 오늘 너무 즐거웠다라고 하세요. 사실은 조금 피곤했을 수도 있지만 돌아서기 전엔 꼭 너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 오늘 얘기 들으면서 힘이 났어 라고 말하세요.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내도 마지막에 오늘 좀 피곤하네. 이런 말을 하면 그 만남 전체가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요. 반대로 마무리를 밝게 하면 그 만남 전체가 좋은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친구 관계는 내용보다 인상이 오래 가거든요.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가장 깊은 진심의 표현입니다. 진심을 다하되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지혜가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현상을 이해하면 답이 보입니다. 한 유명한 서양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외부 요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느꼈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뭔가 해야 하고, 어디 가서 만나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요.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의 균형을 찾아 행복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게 느끼는 이유는 소속에서 버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야 안심하는 존재니까요. 가족, 직장, 친구 모임,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이런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더 밝은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부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학교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승진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직장에서의 큰 스트레스도 줄었고, 이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생긴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놓쳤던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운동. 혹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고요. 물론 가끔은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분들 중에는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책을 출간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중년층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퇴직 후에 카페를 차리거나 펜션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어요. 남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해. 더 많이 가져야 해.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아쉬움도 줄어듭니다. 더 이상 혼자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충만한 나로 살아가면 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할 줄 압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이 편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억지로 맞춰주거나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관계가 진정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결국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나에게도 돌아와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친구와 만날 때 나 요즘 괜찮아 라고 말하고 돈 이야기에는 잘 몰라 라고 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고 아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다고 반응하고 헤어질 때는 너무 즐거웠다고 마무리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큰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이는 거짓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배려는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전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배려를 통해 만들어진 신뢰와 존중은 개인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이런 지혜들을 실천해 보세요.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자신 또한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도 성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